이번 영상은 AI와 투자에 대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왜냐면 요즘 AI가 너무 핫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부동산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부동산 투자자로서 A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저도 기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좀 거리감 있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진짜 정보는 솔직히 부동산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문명의 발전인 이 AI를 약간 등한시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도 자꾸 이제 AI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뭐 지금 유튜브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요즘 SNS에 있는 핫한 뭐 스레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도 좀 예전에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AI를 모르면, 제가 이런 시대의 문명의 발전을 모르면, 내가 앞으로 이 일도 하기가 조금 어렵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이 AI를 얼마나 잘 다뤄서 이게 부동산과 연결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좀 테스트 많이 해보기도 하고, 저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영상으로 좀 찍으면 뭐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AI가 지금 부동산에서 어떻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AI를 많이 쓰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쓰진 않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럴 때 AI를 통해서 강의자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저 뭐 수강생들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다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를 써가지고 강의자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경험에 나온 게 아닌 거잖아요. 경험에 나온 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조금 좀 티가 나더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AI를 막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AI를 많이 쓰는 20대나 30대 분들, 그 40대 초반 분들도 바로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데, 저도 가끔 AI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되게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좀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테스트 했어요. 했는데 뭘 했냐면, 제가 요즘 이제 아직 지금 6.27 대책 이후에 지금 규제 정책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규제 정책만 나오고 나서 공급 정책이 분명히 나올 거고, 공급 정책에 디테일한 게 나오기 전에 가장 투자가 유명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재개발 투자가 가장 유명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재건축도 가장 좋은 투자처기도 하고, 왜냐면 한정된 서울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가장 키포인트로 제가 잡았었고, 그 외적인 이제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에서 거리가 먼 곳들은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더 투자적인 관점을 봤을 때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좀 꼽았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초기 투자금이 적을 수 있는 재개발을 가장 좋은 투자처로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를 돌려서 이제 한번 질문했어요. 근데 AI에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관심 있는 투자는 90%가 아파트 투자예요. 아파트 투자는 뭐냐면, 그냥 내가 아파트를 매수해서 갖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상승 때 가격이 오르고, 그때 되면 내가 나중에 이거를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가격이 오를 때 파시겠죠. 그게 아니고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집 팔아 사는 게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처음에 내가 10억을 주고 샀을 때 이게 20년, 30년 지났을 때 10억짜리 50억 되는 이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집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노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10억에 내가 집을 못 샀으면 나중에 시간을 했을 때 50억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런 투자처로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 대부분 이걸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한 10%? 10% 내외가 이제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 투자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재개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었고, AI에서는 만약에 재개발로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에 대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 설립이 되고, 사업시행 기간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인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 그리고 이주 철거,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고, 네, 이렇게까지 되는데, 제가 이거를 AI로 해서 설명해 드리니까 조금 말이 좀 꼬였는데, 아무튼 이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계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단계가 어떤 부분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딱 머리에 정리하기 좋은 게 뭐냐면 AI로 돌리면 너무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돼요. 뭐 챗GPT나 뭐 이렇게 뭐 치시면, 자, 재개발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해줘라고 치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너무 자세하게. 저도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유튜브로 뭐 치고 예전 처음에는 공부하고 막 그럴 때는 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막 네이버에 검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업 정비구역 지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면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거를 다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챗GPT는 정비구역 지정이 어떻게 되는지만 대한 물음표만 딱 달아서 질문하면 바로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조합 설립에 대한 조합 설립이 도대체 뭐지? 조합 설립에 대한 거 질문만 딱 올리면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그럼 조합 설립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뭐 토지에 대한 뭐 지분은 몇 프로 이상이 돼야 하는 거고 조합원은 몇 프로 이상이 돼야 설립이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풀 영상을 보거든 내가 원하는 영상에 대한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그 부분만 찾으려고 하더라도 AI를 쓰는 것들은 바로바로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한 부분 속속 빼주는데 이게 그게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 네이버에도 검색하거나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거 찾으려면 찾기도 힘들고 그 영상을 다 봐야 되고 그 글을 다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어려운 거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AI가 너무 쉽게 해결해 주더라. 이런 거를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까지 이제 검색을 해봤냐면 그러면 우린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들은 그러면 재개발에서 어떤 것들이 유망진지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TV에서나 뭐 강의를 듣거나 그런 항상 단골 메뉴가 뭐예요? 원하는 지역 좀 찍어주세요. 어떤 좋은 지역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말하기가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책임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떤 걸 추천해줬단 말이에요. 그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지역이 뭐 잘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재개발 같은 경우 특히 좀 애매하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를 제가 추천했단 말이에요. 저 어느 지역이 좋을 거라고 추천해드렸죠. 근데 재개발도 마찬가지,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업이 가장 리스크가 뭐냐면 사업 진행의 가장 리스크가 뭐냐면 그 어떤 중간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성도 너무 좋고 입지도 너무 좋아서 이 재개발 투자 너무 적극적으로 추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간에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 이건 제가 생각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은 입지적인 측면도 갖고 있고 사업도 좋은 것을 추천드렸는데 제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 때문에 저를 원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추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근데 내가 이거 챗GPT로 이거를 추천받으면 챗GPT는 뭐 원망이라는 게 제가 뭐 챗GPT를 뭐 회사에 가가지고 원망해 뭐 그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보를 받는 거랑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봐서 내가 이거를 보면 단편적으로 제가 읽어보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제가 재개발 지로 좀 추천을 해달라는 곳을 좀 챗GPT로 물어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서울 재개발 추천 지역 2025년 8월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요. 1번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 속도 빠른 축 이렇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대문구 홍제동 267-1 일대 신통기획 확정됐다라는 거지 알려주는 거죠. 신통기획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절차 가속화, 인왕사 인접 입지 단지계획 공개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서대문구 홍제동 267-1번 신통기획까지 확정됐다고 하는데 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알려준다 뭐냐면 종로구 창신구 다시 19역 정비계획안 심의 통과로 재공람 정비구역 지정 수순 진입 총 4,500세대급 계획 도심 고지대 경관 특화 신통기획 전체 풀 확대 서울시가 후보지 지속 확대 최근 8곳 추가 등로 총 120곳대 규모 추가 선정지는 초기 진입 유망 구역별 진행 현황은 시 공식 페이지 수시 업데이트 이렇게까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지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왜냐면 이게 지금은 완벽한 디테일함은 아닌 거죠. 완벽한 디테일함은 아닌데 지금 어느 지역이 유망하다는 것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뭘 토대로 해서 이렇게 알려줄까라고 우리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AI는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 아닌데 AI는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뭐 나올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오픈톡들, 막 카카오톡 주고받는 내용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믿을 만한 정보라는 거죠. 이게 그냥 나오는 정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정보 속으로 나오는 정보들이 이렇게 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르잖아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재개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곳을 좋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좀 막막하잖아요. 서울도 너무 많은데 서울에서도 구가 몇 개가 되는데 그 어느 구를 내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럴 때 챗GPT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챗GPT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창신동이라든지 그리고 홍제동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디테일하게 한번 챗GPT를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할 행동들이 뭐냐면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는 거죠. 이거를 검색해가지고 재개발 유망지 해가지고 홍제동 쳐보기도 하는 거, 그때도 네이버도 쳐보기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좀 좁혀 들어가면 또 그 시간, 오래 알아보실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두 번째 뭐냐면, 이 지역에 대해서 내가 만약 궁금한 거 알고 싶으면 현장을 가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현장 가봐서 추진인을 가가지고 정보를 얻는다거나 그 주변에 부동산을 가가지고 정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진행 단계가 어때까지 다 돼보고, 그리고 요게 프리미엄이 있으면 프리미엄 얼마 붙었는지까지, 내가 그러면 초기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알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알아보면 내가 최소한 진짜 몇 개월에 걸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정도면은 다 이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내가 이게 투자로도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유튜브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렇게 AI를 좀 활용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AI가 알려주는 부분은 분명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AI는 말 그대로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토대로 돼가지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같은 부분들 분명히 좀 리스크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전문가들에 대한 조언을 얻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부터 내가 이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내가 내 머릿속을 정리하는 부분들은 좀 AI를 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현장에 가보는 거죠. 현장에 가봐서 거기 현장의 중개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추진인이라든지 또 이 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재개발 지역을 또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좀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재개발 전문 공인 중개사 찾아가도 상담을 좀만 해봐도 바로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최종 단계 내가 정말 내가 지금 이 정책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 공적들이 나오면 분명 가격은 더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좀 투자를 좀 빠르게 좀 진입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그때 전문가를 그 마지막 단계, 이 최종 단계에서 내가 이런 지역을 초투 이만한 금액에 이런 지분을 갖고 있고 내가 조합원으로 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이런 정보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물건 검토 한번 해주세요라는 단계까지 갔을 때 한 번에 검토를 받고 질문하면 저는 이 투자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젊은 사람들은 이 AI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AI 활용이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연습을 해보면 굉장히 투자자로서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너무 모르니까 이 부분을 근데 앞으로 미래는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 미래는 이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정보 싸움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AI는 최소한 우리에게 나쁜 정보는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근데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이걸 내가 거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건 맞아요. 투자자라면 이거를 좋은 정보, 나쁜 정보를 거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 맞는 거고, 그 대신 이 시간적인 부분에 정보에 대한 부분은 확 줄여주고, 시간 줄여두고 정보에 대한 부분 확 늘려주고, AI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AI가 지금 초기 단계도 이 정도면 1년 정도 후면은 진짜 너무 크게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이 AI를 활용하면 더 금방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정말 디테일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정말 어려운 그 노하우들 있잖아요. 이거는 AI로서는 아직까지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거는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받거나, 그러면 그 컨설팅 받고 이런 부분들이 뭐 돈을 떠나가지고 충분히 값어치는 있거든요. 아직까지 AI가 뭐 부동산에 대한 정말 찐 노하우는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를 활용을 하되 정말 좋은 노하우는 조금 그런 부분은 또 같이 좀 활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나. 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